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0번 논쟁 문제 수업 모형 한번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이 되게 눈도 많이 오고 겨울왕국처럼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늑한 이 히터가 나오는 교실 속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학습 목표는 아까 외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학습 목표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교실이 떠나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공공장소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공공 문제, 이런 쟁점 문제에 대해서 해결사가 되어서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과 쭉 연장선상에서 지금 블록타임제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자리 배치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늘 모든 별로 딱 앉아가지고 우리 희망 모듬, 사랑 모듬, 배려 모듬, 존중 모듬 등등 5모듬으로 나눠가지고 네 명씩 딱 마주보고 서로 지금 논쟁이라도 할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일단은 자, 표정 좀 푸시고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할 수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 보장 중에서도 중요한 기본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뉴스를 틀었습니다. 우리 뉴스를 틀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다퉜어요, 여러분들. 네, 서로 다른 관점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 다투는 것을 과연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앞쪽에는 한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풀어줬는데, 네,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죠. 논리적으로 다툰다라는 말을 해서 논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이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다룰 수업 모형은 바로 논쟁 문제 수업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논쟁 문제 수업 오늘 다룰 건데 간략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학습을 하게 될 것인지를 좀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뉴스에서 제시를 했었죠. 오늘 공공시설의 CCTV 수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공원, 교실, 버스 등에서 CCTV가 늘어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문제 제기. 자,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순서부터 먼저 쭉 나열을 해서 적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제기. 자,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의 명확함 및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사실 탐구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탐구.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서 가치 탐구.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나아가서 대안모색 및 결과를 예측해보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선택 및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계를 여러분들과 쭉 할 건데 길어 보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하면 스무스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먼저 논리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이가 얘기해 줬는데 뭐죠? 그렇죠. 논쟁, 거리가 존재해야 되겠죠. 사실 이 논쟁, 문제라는 말은 선생님이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사회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지금 각 CCTV 설치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이 상당히 논쟁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가 늘어났을 때의 효과와 줄어들었을 때의 효과들에 대한 논쟁들이 상당히 뉴스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 보셨죠?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을 좀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례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친구랑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나는 이걸 A라고 얘기했는데 친구는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A를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이가 잘 얘기해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되고 결국은 말다툼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나눌 주제들에 대한 어떤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하고 정의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탐구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TV에서, 뉴스에서 정말 빠밤 하고 등장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었죠. 사실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주장을 했을 때 그 근거에 있는 자료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거짓을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이 주장은 입증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거짓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인 가치 탐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눈을 보니까 생각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사랑. 네, 사랑인데 혹시 여러분들 뭐 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가치,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빠르게 손을 들었어요. 우리 외로운 우리 규현이가 손을 들어줬는데, 규현이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자, 우리 은현이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성. 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는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민건이가 지역사회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이 주변에 있는 지역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정말 나는 정말 답답했었다라고 했었던 문제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네,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때문에 불쾌함을 겪었던 우리 민건이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민건 기억나죠? 네. 자, 민건 질문을 좀 던져볼게. 그 버스 정류장,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그릇된 행위니 옳은 행위. 그렇죠. 그릇된 행위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저씨가 흡연을 한 이유는 뭘까요? 가치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치 측면에서. 네. 그 사람은 담배를 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민건이는 어떤 가치를 중시 여겼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생명의 가치를 중시 여겼다고 볼 수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나눴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요. 결과를 예측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대안을 모색해보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선택 및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이 이렇게 끝났고요. 모형 대체로 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우시다면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의 주안점은 네, 이겁니다. 문제 제기와 개념의 명확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자, 선생님이 나누어준 자료를 한번 모든 분들끼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뉴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번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네. 우리 희망 모듬이 손을 들어줬네요. 네. 공공장소 CCTV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공장소 CCTV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네, 이게 주제인데,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자, 여기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 지금 이 증가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도현이가 증가율에 대해서 질문을 방금 던졌는데, 우리 증가율을 수학 시간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수학 시간에서 증가율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준 시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다음 2018년도의 자료는 얼마나 많이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비해서 9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 도현이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결론, 일반화된 결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초, 5초,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손이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빨리 손을 들었던 서연이한테 먼저 네,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연이 뭐라고요? 네,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가겠습니다. 자, 자료 2번의 주제는 또 뭐죠? 자료 2번의 주제는 네.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자, 초중고 CCTV 설치 비율이죠. 초중고 네. CCTV 설치 비율인데, 자, 이것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나왔죠? 그렇죠. 우리 네, 정부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80%가 나왔죠. 그러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렇죠. 전국에서 20%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자료 1번과 2번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전자 칠판 타이머에 약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시간을 좀 재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1분이 지났네요. 네, 시간이 삽시간처럼 흘러갑니다. 자, 우리 병규가 가장 먼저 손을 들어줬는데, 이 두 가지를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증가라는 단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네. CCTV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심화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병규는 전국적으로 이 CCTV가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네,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이 교실에 CCTV가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병규는 이 교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네. 표정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표정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모든 학습으로 다시 여기 앉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교실 내 CCTV를 찬성할 것인지, 설치를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3번은 교실 내 CCTV 설치 여부. 네,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적인 논쟁거리, 논쟁 문제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듬 학습을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네, 모듬 이끌이가 모듬을 좀 모듬 프로 활성화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격렬한 논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쪽이죠? 네, 찬성 쪽이고, 여기는 반대쪽, 저쪽도 찬성, 반대, 이렇게 둘둘로 나눠서 지금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여학생인데, 어떻게 내 생활을 CCTV에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개인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서로 논쟁들이 오가고 있네요. 네.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볼 거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음 단계 살펴볼 개념의 명확함 및 정의라는 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찬성 측. 찬성 측은 어떤 걸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학교 폭력 등의 범죄 예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배려 모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는 도난 사건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반대 측면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선생님도 좀 생각나요. 선생님의 수업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거 인권 침해라고 이제 얘기도 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지금 자료 3회에서 선생님이 프랑스의 사례를 줬어요. 프랑스 마티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를 읽어본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소감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정환이가 손을 들었는데, 정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나머지 친구는요. 네, 또 이렇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지금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까 너무 많은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다. 마트 내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 선생님이 여기 수뇌지도를 돌면서 봤는데, 개념 정립이 일치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는 개인정보가 과연 생얼이냐 아니냐를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됩니까? 등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정립이 명확하가 꼭 필요한 용어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쪽에서 우리 아까 생활 얘기했었던 친구들, 그렇죠. 첫 번째 개인정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사랑의 모둠, 두 번째 공공기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상정보 처리기기죠. 영상정보 처리 기기,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했었던 거, 열렬히 토론했었던 것들 선생님이 과정처럼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런 오늘 수업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이제 나눠줬는데, 이거 말고도 이 자료에서 좀 더 추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친구들은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얘기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핸드폰을 좋아하는 우리 창현이가 이 얘기를 해주네요. 홍채도 역시 개인정보를 핸드폰에 이렇게 홍채 인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지문도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 핸드폰 번호, 이런 것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얼은 과연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는 것을 봤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생활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는데 국가기관과 관련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다고 우리 친구가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죠, 그렇죠? 주민센터 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시청이나 구청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정보 처리 기기인데요. 자, CCTV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어떤 이 개념의 이 용어의 핵심적 정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지속적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기 정의를 보면서 궁금해했던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규현이가 또 손을 들어줬는데 대통령이라고 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최상위 법은 뭐죠? 헌법, 그렇죠. 법률, 조례, 명령, 규칙 순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명령 중에서 명령의 주체가 된 사람이 누구다? 그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대통령령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개념의 명확화 및 정의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사실 공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